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 낼 수 있는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에 대박 캘린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바로 다음 주, 한 주간의 이벤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대박 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번 주 지나간 이벤트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나간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핫했던 이벤트였습니다. 1월 13일의 이벤트였죠. 1월 13일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셀트리온 19의 요 항체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치료제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들어갔었던 종목이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기대감에 따라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떨어졌었지만 요 아래에서 저점 잡으면서 기대감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었던 게 바로 이번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벤트가 확정이 되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좀 우려감을 가지고 계시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셀트리온에 남아있는 일정 다음 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일정을 보면서 어떤 흐름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한 주의 가장 첫 번째 일정은 바로 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검증 자문단 회의가 일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일요일 날 회의에 대한 결과는 또 언제 나오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느냐? 바로 1월 18일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8일 날의 일정을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 1월 18일 날 셀트리온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문단 회의에 결과가 공개가 되는 게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이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 비롯해서 그 누구도 셀트리온의 임상 데이터를 제대로 본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빠진 만큼 다시 한 번 더 반등도 가능한 것이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자문단 회의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살펴볼 수가 있고 전략도 짜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추가로 볼 수 있는 이벤트는 미증시는 이제 휴장을 합니다. 월요일 날 휴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반영되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이제는 오전장과 오후장이 많이 바뀌는 변동성이 한 주가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요 파기환송심 요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특검이 이제 9년형을 내려달라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선고 공판인 건데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실형을 맡아서 경영권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반대에 있는 요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종목들이 수혜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만큼 관련주를 엮어서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실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증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될 것이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캐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다시 한 번 더 캐파를 키워 나간다든지 투자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일정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화상으로 해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나오는지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님이 친히 또 테마주를 형성을 해서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 다음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을 보자면 중국에서 GDP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GDP는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GDP보다도 고정 자산 투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또 전통 인프라, SOC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뭐 진성TEC 이러한 종목들이 관련주를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지표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노맨 컴퍼니라는 종목이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물론 공개 설명회는 아니기 때문에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요 기관 투자자들의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코멘트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수에 참여하는 게 보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개인들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와의 비대칭도 우리가 줄여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 다음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공모 청약을 하는데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NFC라는 종목이 저평가받으면서 상한가도 올라갔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커넥트 종목으로서 화장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공모 청약을 하게 되면은 재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공모 청약 일정과 그 이후에 있는 1월 말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하게 되면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NFC나 화장품 종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유심히 잘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모빌리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근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 신작이 굉장히 뜨겁게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모빌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라는 종목이 네오위즈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5%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네오위즈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분을 포함을 시킨다면 모빌리스의 수요조사 결과와 공모 청약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종목은 1월 28일 날 상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오위즈는 이 공모 청약에 따른 모멘텀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도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9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9일 날 또 나왔어요. 네오위즈. 자, 신작 뭐가 나온다? PC, MMO RPG 게임인데 블레스 언리시드라는 종목 게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비공개 테스트 CBT가 종료다. 그건 종료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오위즈가 그저께 올라갔고 오늘도 강세가 유지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작 게임의 CBT도 있고 아까 봤었던 모빌리스에 대한 신규 상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를 이번 주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도 네오위즈를 유심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넷플릭스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한다 치더라도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금융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이 있고 그 외로 한국금융지주가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지분이 재평가를 받겠죠.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현재 시장에서 알려진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섹터, 피어의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고 그 종목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국금융지주인데 카카오뱅크가 10조를 평가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국금융지주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놓고 봤을 때 한국금융지주는 아직도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주가는 앞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증시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본다면 이 종목은 증권주와 은행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상승이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다음 주에는 미국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카카오뱅크의 IPO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일정으로 넘어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일정을 좀 살펴보자면 자, 넘어가 보죠. 자, 폴리실리콘 가격은 매주 수요일마다 발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대표적인 종목 OCI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물론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에서 재고 소진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난해 화재가 나면서 또 재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전망치 내놓기로는 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대부 시스터즈도 게임주죠. 게임주 출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오위즈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네오위즈는 모멘텀이 3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오위즈 다음 주에 잘 봐야 될 것이고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는 최근에 임원진이 장내 매수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종목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NDR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임원이 왜 샀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기관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리포트와 기관의 수급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MBT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청약이 끝나는데 공모청약 자체가 4,000대 1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 되니까 이 종목도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 일정을 살펴보자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알체라는 종목도 이제 보호 예수 풀립니다. 알체라는 종목은 사실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매일경제 같은 경우도 입구에서 우리가 열 체크할 때 안면 인식을 합니다. 그 안면 인식할 때도 알체라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알체라가 왜 못 가거든요? 바로 보호 예수가 풀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물량이 200만 주가 있는데 특히 벤처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합치면 140만 주기 때문에 이 물량이 해소가 돼야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체라는 21일 이후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으로서 이벤트 일정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신청 건수와 또 유럽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요 기준금리에 따라 또 기준금리는 동의가 되겠지만 라가르 총재의 멘트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 유로의 변동성 따라서 주가 또 증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뭐가 있냐? 박세바이오가 무상증자가 추가 상장됩니다. 무려 700만 주가 상장되기 때문에 박세바이오는 다음 주 수, 목, 금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박세바이오의 요 이후의 흐름은 요거 지나고 나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똑같이 노바테이라는 종목도 추가 상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로 어마어마하게 증자되는 종목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8일 날의 일정까지 더 보겠습니다. 28일 날 뭐가 있느냐? 대만 게임쇼가 열립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컴투스가 드디어 게임 내용 공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출시 예정이 있으니까 컴투스는 2가지 나오죠. 게임 내용 공개, 3월 달 출시 예정. 그렇다면 컴투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2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투스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완성본이 아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 정책 일정이 됩니다. 그 정부 정책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할 수 있는 또 제가 보내드리는 배포할 수 있는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자면 문자 메시지로 샵 2034라고 해서 이제 이가람이라고 보내시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완성본을 일요일 날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요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저는 투자 가이드 말씀드리고 있는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네,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미주머니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미주머니에서는 앞으로 한 주간의 미국 주식 동향과 이슈 그리고 관심주까지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미국 주식에 관심 많았던 분들 저희와 함께하면서 대박 실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